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당신은 차별이 보이나요? 결정장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너무 많이 고민하는 나의 부족함을 꼬집은 간명한 말 같았다. 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 많은 대화를 수없이 사용했다. 그리고 이 말을 어느 날 사고를 쳤다. 혐오 표현한 관한 토론회가 있었던 날이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 장소를 급하게 큰 곳으로 바꿔가면 열린 토론회였다. 토론자로 함께한 나는 토론 중에 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우리 모두 결단 내리자는 말을 하던 와중이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참석자 중 한 분이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나의 잘못을 더 정확하게 혐오 표현을 하지 말았던 사람이 결정장애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했던 자리에서 나는 내가 장애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시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에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미 토론회를 끝나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할 기회는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동시에 나의 마음 한쪽에서는 희한한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그 말이 왜? 뭐가 문제인 거지?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결정장애라는 말을 왜 문제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습관적으로 장애라는 말을 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대해 설명해 주었다. 무언가에 장애를 붙이는 건 부족함, 열등함으로 의미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장애인은 늘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 여겨진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멍해진 기분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사실 많이 놀랬다. 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해 처음 들어간 동아리가 수어 동아리였다. 사회복지학과 법학을 전공하며 인권을 공부했고 장애인의 권리와 법에 관한 수업을 들었다. 게다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어떤 상황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내가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내가 당하는 차별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경험들이 떠올랐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경험들이 떠올랐다. 예를 들면
예전 직장 사무실에 있던 명패 같은 거 말이다. 당시 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의 사무실 문에 보라색 종이로 코팅된 명패가 붙여 있었다. 정규직 직원 사무실 문에 붙여 있던 명패는 나무색 판에 흰색 글씨였다. 2년쯤 지나 정규직이던 한 동료에게 이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명패가 다르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이 사소한 차이가 나에게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문을 열고 들락거리는 매 순간 나의 신분을 각인시켜주는 중글씨 같았다. 생각해보면 차별은 거의 언제나 그렇다. 차별은 당하는 사람은 있는데 차별을 한다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다. 차별은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다. 차별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나서서 차별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차별은 분명 양쪽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두에게 부정의함에도 희한하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일처럼 이야기된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산수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면 할 때도 있는 게 아닐까